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분들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쁘다 책방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는 다락방에 미친 언니들과 함께 여성시를 읽었는데요. 짜잔! 페미니즘 시선, 구두를 신고 불을 지폈다 라는 페미니즘 시선 벌브 1을 읽었어요. 단단, 영림, 영미, 은수, 정수, 채은, 희음 7명의 여성 시인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을 전면적으로 들고 나와서 만든 시, 기대도 되게 많고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성시를 읽고 있는데 또 이런 시들은 또 응원 삼아서라도 읽어줘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기 시작을 했고요.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미니즘 시는 뭐일까? 이런 시인가? 여기에 담긴 이런 시가 페미니즘 시인가? 뭐 이렇게 그걸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물음표들이 땡땡땡땡 쳐지다가 이것이 그 첫 시도이자 첫 권이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면서 이런 거에서 출발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보통 이제 어떤 시리즈를 예고하는 어떤 책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문, 머릿말이죠. 왜 이런 책을 기획하게 됐는지 그 의미와 목적이랄까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부분이 서문이어서 이 서문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아직 만나지지 않은 더 많은 우리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쓰여 있어요. 우리는 읽고 쓰고 말하기 위해 세계의 주변부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느린 걸음이지만 정확한 방향을 더듬고 또 더듬어 마침내 여기에 도착한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이 만남을 아주 오래도록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깊이 쓸쓸했고 길게 아팠습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소리질러도 이 세계의 거대한 귀는 우리에게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는 말하고 쓸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자격이란 주로 남성과 남성으로 대표되는 지식인 그리고 문단 내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작가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대표하는 한국 문단 내부의 그 견고하고 보수화된 권력 구조는 성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남성 중심주의라는 이 세 개의 규범적 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합리한 구조를 더 공고히 하고 무리 없이 재생산해내는데 문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여기에 당연시된 규범과 관습, 시대의 주류적 이데올로기를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문학인데도 말입니다. 문단의 성폭력을 폭로하기 위해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난 지 3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문학판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질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저마다의 자리에서 행해지는 크고 작은 운동들이 있고 그 문학을 재정의하고 새롭게 읽고 다르게 쓰려는 움직임 또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아래로부터의, 바깥으로부터의 계란 던지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문단 기득권이라는 바위 안쪽은 별다른 균열 없이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그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드는 나를 기다리는 중인지 모릅니다. 손에 피 한 방울, 각질 한 조각 묻히지 않고 지금의 흐름이 절로 끊기길 바라면서 죽음과도 같은 침묵 위에 서서 다시금 자신들의 죽은 문학이 득세할 수 있길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잦아들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고 쓸 자격을 부여합니다. 등단자와 미등단자라는 제도적 규범에 따른 구분 또한 거부합니다. 안과 바깥,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원주민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예외 없이 서로를 빼닮은 이 같은 이분법이야말로 차별과 배제를 낳는 구조적 토대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의 여성이자 이 나라의 시민이자 이 시대의 시인이라는 자격으로 읽고 쓰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로부터의 자격이나 허락 없이도 기다림 없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세계가 온 몸을 숙여 들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지치지 않고 줄기차게 말할 것입니다. 바위가 바위에게 그 스스로의 죽음을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각자가 위치한 곳에서 우리의 일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결기가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오네긴 하우스에 걸린 페미니즘 시선, 내 깃발 주위로 우리는 피련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남성 중심의 주류 문학을 새롭게 읽고 다루게 판독했으며 우리 손으로 처음부터 다시 꾹꾹 눌러 써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온전한 지지대가 된 그 7 여성의 목소리와 싸움과 삶이 이 책에 담겼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이 아직 만나지지 않은 더 많은 우리들에게 열린 페이지와 듣는 귀와 꼭 필요한 만큼의 용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집이 우리들의 이어 말하기에 오르막에 놓인 튼튼한 밧줄이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너머의 눈빛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2월 모두를 대신하여 희음이 쓴 서문이에요. 읽는 동안 막 이렇게 전율이, 소름이 쭉쭉쭉쭉 막 돋아나는 거를 느꼈어요. 시는 각각이 이렇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 좋아? 이걸 기호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막 싶긴 한데, 이건 막 이렇게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시들도 꽤 많고 그렇긴 한데,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밟고 이런 의지들을 불태우면서 만들어낸 첫 시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저는 굉장히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냈다가 월요일 아침마다 여성시를 읽는 그런 행위와 활동과 이런 것들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들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의 한 첫 어떤 마침표, 앞으로 계속 찍어질 마침표 중에 하나를 찍은 그런 시집이 아닐까 싶어요. 이 시집에 나온 시인들의 자기소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은수님은요, 이 이름을 되찾기 위해 다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책 앞에 쓰이기에 너무 과분한 이 이름을 이라는 자기소개 글이 있고요. 정수라는 분은 그림을 그리고 사부작거리며 시도 씁니다. 나를 피폐한 동굴 속에서 허적거리게 한 모든 것들 기다려요. 지금 죽이러 갑니다. 이런 소개글도 있고요. 영미님은요, 시를 씁니다. 맥주를 좋아합니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영님님은요, 실비아 플라스와 보들레르의 시와 산문을 좋아하고 다자의 오사무와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을 좋아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을 좋을 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들 때 세상은 좀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좋으면 좋다는 걸 좋을 대로 쓰는 채은님은요, 외자 이름 아닙니다. 내 언어를 갖고 싶어 시를 썼습니다. 인생 목표는 자기만의 방과 500파운드. 현재는 천방지축 삽니다. 인류애를 잃은 지 오래지만 사실 다 같이 잘 살고 싶은 페미니스트입니다. 단단님은요, 오네긴 하우스의 대표이며 언어를 고민하는 시각예술가입니다. 모든 장르의 예술에 페미니즘을 관통시키는 기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페미니즘 시선을 기획했습니다. 시대의 윤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술을 비판하고자 시를 씁니다. 희음님은 이따금 시인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나의 시는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나의 목소리를 의심했지만 이제 나는 내가 아닌 세계를 의심하기로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가깝고 먼 곳에서 경련하는 귀를 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들을 해주셨어요. 이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도 했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눈길이 이렇게 딱 이렇게 머물었던 시는 은수님의 모든 숫자는 0으로 수렴된다라는 소설가 천이란에게 붙이는 편지라는 제목의 시예요. 요 비슷한 문장을 제가 제 개인 일기장 같은 곳에 비슷한 이 라임과 비슷한 뭐가 수렴된다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있잖아, 내가 요 며칠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8은 너무 오만해, 9는 너무 완벽하고, 그럼 3은?
삶은 좀 다정한 것 같아. 사는 깍쟁이고 이는 자기밖에 몰라. 실은 너무 발랄하고 오늘 완전 맹탕이야. 육은 좀 지가 구리지. 일은 정말이지. 내가 참 할 말이 많은데 너무 순수해서 피곤해. 영은 어떤데? 영은 늘 차분하지. 1부터 9까지 모두 영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게들 설치는 거야. 영은 그들의 모자란 부분들을 모두 감만해주고 조용히 입을 다물지. 영은 그런 사람이야. 영은 검지를 인중에 가져갔던 첫 손짓이고 시를 쓰고자 마음먹었던 그때 그 시간이자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고개를 들고 노랗게 마른 들판을 홀로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쯤 있어야 세상은 어딘가 비빌 언덕이라도 있다는 듯이 막장으로 치닫고 그 시대를 잠그는 역할은 꼭 영에게 맡기는 거야. 모든 책임은 그가 움켜진 주먹 속에 우겨놓고 다들 벨트 풀고 냅다 달리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아니? 그런 영은 그들의 죄를 모두 묵과해준다고 착각들 하지만 실은 영은 그들의 죄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맨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깡그리 잊고야마는 윤회의 굴레를 돌리는 게 그들이 책임을 떠넘겼던 바로 그 영의 손이라는 거. 영의 그런 고지식한 면이 누군가에겐 아주 구체적인 구원이 될 거라는 거. 나는 그래서 영의 기원을 믿어. 영이라는 숫자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숫자여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시가 눈에 확 들어왔었고요. 은수님의 그 또 다른 시 중에 맨 처음에 읽었을 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었던 시가 어둠 속의 왈츠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어떤 상황이지? 막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저 이제 시 같이 읽는 언니들 중에 이제 성폭력 상담 을 이렇게 심리치료로 이렇게 하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약간 그러니까 집단 치료하는 그런 상황과 굉장히 닮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과정이구나. 약간 뭐 춤테라피 뭐 이런 과정하고 되게 다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읽었을 때는 기이하다. 이게 뭐지? 어떤 상황인지 막 이렇게 깨우스했다가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문장, 꽂힌 문장이 또 한 문장 있기도 해서 이 시도 소개해드리면 어둠 속의 왈츠 씬 1. 우선 차례로 옷을 벗는다. 벗을 수 있는 것과 벗을 수 없는 것 고이 접어 뒤로 던진다. 어둠 속을 헤매다 여러 개의 손과 인사를 나눈다. 긴장하는 손, 품이 큰 손, 예의 바른 손, 장난꾸러기 손, 수줍은 손. 다 같이 손을 마주잡고 하나둘씩 서로에게 손을 얹는다. 두 번의 부드러운 움켜짐. 괜찮아요. 우리 여기 있어요. 씬 2. 이제부터 나홀로 댄스 타임. 파트너는 내 손을 놓지 않는다. 그럼 둘이서 점프, 점프. 어둠 속에 흩뿌려지는 소리 없는 웃음소리. 이제는 아예 손바닥을 마주잡고 엉터리 왈츠를 준다. 발을 밟고 어깨를 부딪히고 기왕에 꼬인 스텝 깔깔대며 웃는다. 맨몸으로 웃는다. 파트너와 헤어져야 할 시간. 서로의 손을 잠시 움켜쥐고 천천히 놓으며 퇴장. 샵 3. 다시 어둠 속을 헤맨다. 어깨를 부딪히면 몸을 떼고 기척을 느낀다. 사라진다. 수많은 손들과의 대화. 우리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좋은 시간 보내고 있죠?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혹시 무서운 거 아니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좀 더 이야기할까요? 혹시 제가 놀라게 했나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혹시 울고 있나요? 울고 싶은 만큼 울어도 돼요. 우리 쎄쎄쎄 할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 집어던진 것을 다시 줍지는 않는다. 긴 머리, 엉킨 이어폰을 푸는 여자의 곁을 천천히 지나쳐간다. 어때요?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았던 문장 하나가 이거였어요.
괜찮아요? 우리 여기 있어요. 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 옆에 좀 응원해주거나 지지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때, 이 문장을 봤을 때 맨 처음에는 아이가 생각났어요. 아이들은 이제 뭐라 그러죠? 엄마 이렇게 주 양육자가 이제 사라지거나 할 때 이제 분리불안 같은 것들을 느끼잖아요.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연습은 아니죠. 살다 보면 점점 아이가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하면서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데 맨날 이제 안고 물리고 빨고 막 이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엄마 몸에서 떨어지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런 단계들마다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 어딨지 이렇게 찾을 때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놀아, 마음 편히 놀아, 엄마 너 지켜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안정의 어떤 강한 사인, 그게 이 말이겠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말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딱 들면서 이 단어에 딱 꽂혔어요. 되게 택을 붙인 것들은 많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흑인 페미니즘 사상, 얼마 전에 이제 한 선생님이 옛날에 신청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흑인 페미니즘 사상이라는 두꺼운 책인데, 공부하시느라고 자기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필요한 책이어서 읽으려고 신청했다. 기왕이면 해서 팔아주고 싶어서 이런 선생님이 계셔서 슬쩍 이렇게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확 끌어오르고 있는 어떤 페미니즘 굉장히 갈래가 많다고 하잖아요. 어떤 때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땐 내가 못 따라가는 건가 막 이렇게 계속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것들을 내가 지금 흡수하지 못했구나, 배우지 못했구나, 알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한 그런 시가 있어요. 채은님의 시인데요. 제목은 양초처럼이에요. 부제로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주인의 집을 부술 수 없다 라는 페미니스트 시인 오드리 로드의 글 제목을 부제로 쓰셨어요. 이거는 작년에 조금 약간 힙하게 떠올랐던 시스터 아웃사이더라는 책,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책을 쓴 오드리 로드의 문장이라고 해요. 양초처럼 유지하는 쪽은 더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 주인의 도구가 아닌 건 뭘까? 생리대 하나를 고를 때도 유해물질을 있는 영국 생리대를 사지. 깔창으로 대신하는 사정은 뒷천이다. 낙태죄 폐지를 이야기할 때도 내 몸은 나의 것. 낙태를 강요당하는 사람은 뒷전이다. 영화 하나를 볼 때도 뭐가 덜 구린지 따지지. 스크린 뒤에 누가 있었다가 사라진 건지, 누가 굶어 죽었는지는 뒷전이다. 가부장 대한민국에 비운 비출산 외치지만 2등 시민은커녕 3등, 4등. 바다를 가로질러 온 이들의 목소리는 뒷전이다. 문제는 쌓여만 가고, 공부할 것도 쌓여만 가고, 나는 자꾸만 더 무거워지고 입 열기가 어려워진다. 나만의 도구로 싸운다고 믿었는데 바로 그 주인의 도구였던 건 아닐까? 그저 지치지 않고 바라본다. 이 시선만은 나의 도구, 나의 무기. 일단 이 시부터 쓴다.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제가 느끼는 것들이 비슷한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에 교체성 이야기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성은, 젠더나 뭐 이런 것들이 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곳에서 이제 어떤 자본,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표현되는 어떤 자본, 그걸로 이렇게 인해서 경계가 구분지어지는 어떤 계급의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시선이 닿아요. 그래서 어떤 돈이 많은 여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여성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돈이 많은 어떤 소수자와 자꾸 이런 이제
고민들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 내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이분도 비슷한 느낌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다문화, 이민자, 이주노동자, 가난이 갖고 오는 어떤 빈곤의 문제, 이런 것들, 가려진 어떤 사라져버린, 보이지 않는 어떤 노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확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 여성주의로 약간 이렇게 되게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는 한데 딱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문턱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저건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채은님은 그 경계를 넘어서 스스로가 페미니스트 시인으로 이런 글들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기도 하고, 약간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머릿속에 차 있는 어떤 물음표들하고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반갑기도 했던 그런 시였어요. 다양한 시들이 있는데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응원해줘야만 하는 더 많은 문단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성 중심 적이기도 하고, 그것이 만들어낸 다양한 부문의 어떤 권력들, 병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들을 이렇게 펴내고 모으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첫 번째 시집. 이것이 페미니즘 시는 이런 거야 라고 어떤 페미니즘, 어떤 문학, 어떤 이런 것들을 대표하지 않죠. 뭔가가 대표할 수 있는 게 페미니즘도 아닐 거고요. 그것의 첫 시도를 엮어냈다는 것만으로도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야 하는 책이 아닌가. 많이 팔려서 더 다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